호랑이를 타고 골목길을 다니기 딱 좋은 계절. 햇볕 쬐기 좋은 낮은 담장에 양이가 졸고 있어요.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마주하고 앞으로를 준비합니다. 도봉 시민사회 그룹과 함께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도봉 드로잉 진행을 맡은 홍은정입니다. 지난주보다 약간 약한데요? 그러니까 우를 짧게 하니까 이상하더라고. 우를 길게 해주시나. 오프닝에 시를 쓰셨어요? 네. 오늘 마을 교육을 얘기 나누기 위해서 또 스튜디오에 활동가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십시다. 네. 네, 저는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예,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최인설입니다. 오늘 아이리스 향을 뿌리고 온 여자 노혜경입니다. 아이리스 뭐예요? 저는 혁신교육에서 마을 교사와 마을 활동가를 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동 주민 신수가 환한 신수경입니다. 오, 신수가 원하네. 네, 매주 재밌다, 출연하시면서 재밌다. 깜짝 놀랐어요. 신수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락피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도봉 마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게 요즘에 유행병인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눴던 얘기를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지 오늘 얘기를 풀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봉 드로잉에서 지난번 나눈 얘기를 정리하는 정리맨을 세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리맨 부탁드려요. 예, 정리맨 등장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이 녹음 전에 두 번의 녹음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했던 게 혁신교육에 대한 양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교사들이나 아니면 마을 활동가들이 많이 교육 활동가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그래서 이 양적 성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약간 던져보는 약간 그 정도 포인트에서 첫 번째 시간을 아쉽게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을 교육 활동가와 공간,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솔직한 니즈와 아니면 필요나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됐는가, 그 과정 가운데서 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는가,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짜 네. 훌륭한 논의였네. 저희가 그런 걸 했나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가 1.5배속으로 한 두 번씩 들으면서 정리했습니다. 네. 아우, 정리맨을 세우길 진짜 잘했네요. 오늘 정리맨 의상이 대단한데요. 네. 아, 왜요? 안 보이는 라디오니까. 어디 써야 되는데. 네. 오늘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혁신교육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김미영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모신 이제 김에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활동가 입장에서 혁신교육 사업을 이제 왕성하게 하셨는데,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학생, 학교, 마을 측면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혁신교육에 이제 참여한 게 4년째인데, 사실 그동안은 많은 호기심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4년이 되고 이제 되돌아보면 학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는 문이 꽝꽝 닫혀 있었어요. 꽝꽝 닫혀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가면 되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너희들 뭔데 학교에 찾아와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제 한 해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한 해가 가면서 약간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이제 혁신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긴 했어요. 생기긴 했는데도 아직 많은 문은 열지 않았어요. 이제 민관화 거버넌스,
그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에서 민간학 거버넌스 회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학교들이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죠.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건지 이제 초기 단계에 그런 회의들이 열리는데 아직도 학교는 참 어렵고 문을 여는데 인색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혁신 교육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마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제 혁신 교육에 있어서 변화, 체감 변화라고 하면 저희 경우는 이제 활동가를 지금 3년째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을 했는데 활동가에게 많은 좀 뭐랄까 많은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여되는 것 같아서 마을에서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모습들을 어떻게 변화되어 갔으면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바로 옆에도 저희 아이가 혁신교육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리교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의 부모로서 봤을 때 지역의 이웃 어른들이 지역의 그 동네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매칭, 연결 이런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 봤을 때 같은 공간에서 또 언니, 동생,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그런 동네 언니 오빠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어디서든 학교에서든 동네에서 만났을 때 조금 아이들의 언니 오빠의 영역이 확대가 되었다. 그런 장점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을 학교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것에서는 좋지만 어쩌면 이것이 엄마들이 저렴한 교육비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학원행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면 좀 무리수가 아이들한테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의 어른들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이들하고의 어른들하고의 작은 만남의 시도로는 좋게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는 이 질문이 좀 많이 어렵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런 지자체에서 과연 교육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나. 보통 교육은 그냥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고 일반 마을이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그냥 약간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나 그런 데서는 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크게 거론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3, 4년 혁신교육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교육이란 단어가 이렇게 저희가 분과의 이번 시민협력 플랫폼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도 교육분과가 하나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이 화두로 떠오른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저는 좀 변화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교육 공동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어보는 그런 말들도 떠올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마을교사라는 또 새로운 직업도 아니고 어떤 활동가도 아닌 신생 그런 직종도 떠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 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이거를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화두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무엇이 결정됐거나 발전했거나 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막 떠오르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라는 게 되게 교육에 있어서 역할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은데도 되게 영향력이 컸잖아요. 근데 그 학교 교육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문을 열린 것 같다. 뭔가 구멍이 좀 좋은 구멍이 많이 났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혁신교육이 꼭 학교와 어떤 민간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철옹성 같았던 학교가 조금은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그게 되게 기쁘게 들리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네. 일단 체감하고 계시는 긍정적인 변화. 네. 그 지금 김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옹성 같았던 학교, 그거는 이제 제가 다녔을 때도 경험을 하고 제가 학부형으로서도 또 경험을 하고 너무나 단단했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혁신의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가면서 문이 살살 열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기쁘고 희망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교육의 어떨 땐 당사자인 아이도 마을에서 마을 가족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고, 네, 혁신교육, 너무 고무적이네요. 근데 이런 도봉구 또 혁신교육이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아주 선두적이라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하러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직접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다들 여운을 남기면서 뭔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흔쾌히 이걸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많은 것을 제가 볼 때는 펼치고 싶은 욕심이 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욕구가 있었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많이 생겨야 된다, 많아야 된다, 확산해야 된다, 그러면 될 것이다로 이제 저희가 급하게 달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운영의 사람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 우리 신수가 환하신 저 끝에 앉아 계신 신수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민간학 거버넌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혁신 교육 사업을 할 때 어떤 지자체나 일반 주민, 그리고 기관, 그리고 학교가 같이 만나서 협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민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예. 수업 끝내고 오시느냐고 그냥 숨이 골골골골 차네요. 하는 골골 활동가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주로 동별 활동가를 지금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진정한 네트워크가 뭔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민간학 거버넌스를 하면서 학부모의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리고 주민센터, 기관 이런 단체들과도 다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단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모여서 의논이 진행되고 하는데 딱 흩어지고 나면 진짜 다음 뭔가가 있을 때까지는 그게 없어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네트워크인가? 뭔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되게 좀 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걸 느끼면서 내가 이 활동을 계속 해야 될까라고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놓쳤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무엇인지 몇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거리를 알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만 무엇인가에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올려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걸 이 사람이 같이 하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교육이라는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예 지금 활동이라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슨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진정 안에 고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싶고, 왜 하고 싶고, 어떤 걸 잘하고, 작게는 그 사람의 작은 개인사까지도, 요즘에 고민거리는 아픈 데는 어디가 있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알아야지만 서로 간에 배려가 되면서 들고 날고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적으로만 만나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교육 사업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교육에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민간학 거버넌스에서 민이 빠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제가 이제 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실무협의회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교사분들은 뭐 과반수를 차지한다거나 그리고 그 처음에는 실무협의회를 갔는데 교사분들을 제외하고는 발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민에서도 분명히 참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교사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 학교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쏴주면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조직도 이미 갖고 있고 학생들도 이미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산을 쏴줄 수 있다 보니까 학교가 예산을 큰 덩어리로 쓰니까 그 자리에 오면 할 얘기들이 많은데 민에 있는 사람들은 뭐 활동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큰 덩어리의 어떤 사업을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거나 하는 역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신분의 갑을이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의 갑을은 있었던 것 같은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주민설계형 마을학교도 최고 단위가 3년, 4년째 300만 원이 최고치거든요. 1년 내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뭐 3년, 4년 길게 했다면 뭔가 신뢰도 분명히 쌓였고 학교만큼의 어떤 이 조직이 사업 금액 어떤 사업비가 지급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지만 하지만 더 이상의 확장이 없거든요. 딱 똑같이 심사하고 매년 리셋돼서 그래서 저는 어떤 네, 전화 오셨습니다. 이 알람은 왜 진동을 해놔도 안 꺼지나요? 알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주 작은 예인데 이렇게 모든 사업에서 민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민간학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민은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양성하는 것도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에서 제일 이제 좀 무기력해지는 게 속도랑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기본 운동장을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안에 적응할 뿐이지 네네. 내가 그걸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거기서 이제 나를 민우로 느끼기보다는 을로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겁니다. 그건데 역시 작가님은 작가는 달라.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말. 그럼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랑 네트워크 그리고 그 민간학 거버넌스 관련해서 어찌 보면 민간학 거버넌스는 어떤 큰 방향성과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인 것 같고 네트워크나 아니면 사람은 좀 더 구체적인 실행단의 액션들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번째에서 실제로 그 혁신교육 안에서도 네트워킹 사업을 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문맥상으로나 사업비의 목적 자체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좀 좋은 네트워킹을 하고자 원해서 이렇게 실행은 할 건데 막상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네트워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저는 이제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판을 여는 곳이 누구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어떤 일도 네트워크 모임도 그거를 민간학의 가운데서 뭔가를 그거를 같이 똑같은 무게로 다룰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그 판을 여는 역할을 해서 그 테이블에 민간학이 자리 앉는 것부터 세팅부터 또는 발언의 기회나 어떤 자료 정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그 네트워크 모임의 모임 자체를 관이 주도해서 모으고 날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날 무엇이 주제 논의될 건지도 관에서 다 정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이미 출발부터 어떻게 네트워크가 진행되기 어려운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발언할 기회도 없고 본인이 어쨌든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되는데 네트워크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이리스 향 뿌리고 왔다고요. 아이리스 향 좋아하는 사람은 작가님 계속 안 좋게 그게 웃으시네요. 아이보리 비닐이랑 비슷한 거죠? 견본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겠죠. 예,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가겠죠. 그러니까 끌리는 대로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 끌림이 없이 있으니까 와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취향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 경우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2년 동안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조금 다른 게 학교의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민과 관의 경우는 거의 소통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잘 되는 편인데 학교는 이제 거버넌스 구축할 때도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그 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부담이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차단이 돼 있고 교장 선생님들만 이제 거버넌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게 수평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약간 아직도 그 수직적인 그 구조에 그거에 이제 아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오셔도 직접 이제 올해 그 예가 있었어요.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인데 딱 들어오셔서 이제 훈하듯이 자 인사말을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민관학 거버넌스의 경우는 학교가 아직도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학교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거버넌스에 자꾸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학교가 체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선택하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바뀌면 되는데 이제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조금은 바뀌는 희망이나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아마 학교는 아직도 생각이 마을하고는 많이 달라요. 달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학교 선생님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정말 교장 선생님이 올 수 없을 경우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세요. 올해도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분 선생님이 오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희 경우는 이제 토론을 할 때라든가 이제 학교의 이야기들을 직접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민과 관 그리고 교장 선생님 정도 대부분 이제 민이죠. 학부모 회의에서 거의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참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너무 핵심이었던 것 같은 게 정말 학교는 저희끼리 룰이 있어요. 학교와 일을 하려면 학교는 선생님들의 일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뚫을 수 있다라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와 무슨 일을 하려면 서류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저희와 같이 하면 선생님들의 일이 줄어듭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쉽게 열린다는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통용되고 있고 물론 개중에는 선도적으로 본인이 더 많은 일을 다 떠안고 마을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있으세요. 아주 특출난 정말 저희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그런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이런 동별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다 보면 그런 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늘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학교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협력을 하려면 기존에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그냥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협력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도 다 사정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협력할 수 없는데도 그거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걸 하는 건 약간 진짜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을이 되거나 갑이 되거나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역할 분담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교사에게만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혁신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선생님들과 마을의 그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학습 공동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같이 민들레를 읽어도 좋고, 그 마을에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모이면 너무 서로 피곤한데, 같이 어떤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신뢰도 쌓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끼리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은 학년끼리 선생님들은 모이실 수 있지만, 타 학교라도 같은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어떤 학습 모임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를 지원하는 어떤 좀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 다시 마을로 일어나세요, 얼른. 네, 그렇게 된다든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마을로 나오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시스템을 좀 저는 혁신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어쨌든 자치가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감 선거도 하고 교육위원도 뽑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랑 같이 이제 자치를 이루기는 했는데, 어쨌든 교육 분야의 내용적인 그 자치는 좀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국회에서도 요즘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혁신교육에 지금 우리가 살짝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아쉬운 점은 뭐 선생님들의 그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학교라는 공교육에 뭐 작은 균열, 뭐 구멍 이런 거를 내기는 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변화를 이끌려면 어쨌든 공교육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더 열린 자세와 또 같이 해야지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마을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중간에 막 홍보도 하셨죠. 짱 PPL. 네, 네. 그게 아마 이제 그 함다락에서 혁신교육 활동가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양성은 되어 있으나 이제 활동하시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더 이게 역량을 또 키워 나가시려고 스스로 발전 과정을 기획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발전 과정을 기획하시는 시도가 지금 바로 얘기하시는 뭐 우리의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걸 기획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이번에 나눠볼까요? 아까 저희 신수가 허원하신 선생님께서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알람도 이쯤에 알람을 켜놓으시고 신수가 화나신가 봐요. 놀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신수가 화나신 선생님께서,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 학교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꿈의 학교, 어떤 학교 이러면서 뭔가의 체계화가 되고 운영이 되면서, 가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드러나게 될 수 있는데 미는 그렇지 않다. 땅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민간이 만들고 활동가들이 만든 그 조합이고요. 그 함다락이라는 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다. 이런 가감을 해서 이번에는 매년 하고 있는 활동가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양성은 필요 없다. 더 이상의 양성보다는 이제는 발전해야 된다. 양만 많이 양성해 놔도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냐라고 해서 발전 과정이고요. 이 발전 과정은 저희가 어떤 뭐 길을 열어준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길을 찾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점을 찍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1, 2주차 계속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달려온 활동가들에게 나는 이라는 나의 발견을 하게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내가 액션을 할 수 있는 플랜까지 짜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론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실행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도 혁신교육은 무엇인가라는 항상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혁신교육은 무엇인지 대충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구두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혁신교육이다라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갔다라는 방향도 알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서 어떻게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도봉의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혁신교육은 이라는 시작을 계속 맴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탈피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했고요. 저희가 find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fellowship, insight, 그리고 network, doing. 왜 발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조금 끝에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수가 하나씩 뭐 계속 웃고 계시네요. 참네. 그렇게 해서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그 활동가들이 가져야 될 키워드 4가지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재미를 꼭 빠뜨리면 안 된다. 교육은 재미다. 그래서 너무 우리 지금 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래서 진지함과 재미가 같이 곁들여야 되고요. 만남 가운데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의 만남이 아니라 학습이 있는 만남, 교육이 있는 만남. 그랬을 때 뭔가 얻어가는 마무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양성 과정을 모집하고 지금 대상자가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부터 저희가 좀 진지하게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진지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문자 전송을 하셔서 정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접수자가, 사실 지난주에 6자리 나왔다고 제가 PPL 광고했잖아요. 한 50분이 넘게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 또 아시는 분들 신청한다는데 이미 됐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40명에 맞추느냐고 고전의 멘트를 또 만들어서 정말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이것은 진짜 그냥 교육이 아니다. 노쇼 하시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진짜 결단을 내려라라는 강한 또 저희가 문자 접수를 신수가 하신 분이 또 보내시니까, 알아서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신청했다. 문자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알아서 나가셔서. 저런 문자가 되게 실무할 때 팁이잖아요. 꿀팁. 저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교육이 흔치도 않지만. 그래서 그 후속 관리를 또 하느냐고, 모 이사장은 엄청 힘들었다는 후속을 있다죠. 전설로 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나요? 너무 저는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저분이 저걸 아니까 제가 또 이 유효함을 가지고 이런 교육이 설정되는 거죠. 아까의 빈틈 채우기.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진다, 갑자기.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상 인원보다 많이 모였는데, 아마 기억하시기로 저희가 일기 때인가요? 그때 50명 모집이었는데, 60명 가까이 신청을 해서 58명인가를 다 수강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무슨 양성 과정은 저도 신청했다가 깜짝 놀라서 나온 양성 과정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 50명이었는데 뭐 한 80명이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강당으로 바뀌고, 강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은 80명을 다 받은 거죠. 그걸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평소에 있었는데, 이번에 겨우 10명 초과됐는데 고민을 엄청 하면서 네. 일단 읽어드려요, 진짜? 네, 궁금해요. 2018 도봉구 혁신교육 활동과 발전 과정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활발 과정은 10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총 9회 진행됩니다. 2회 이론 수업과 실행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며, 마을 교사와 활동가 또는 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수업으로 내용이 이어져 있고, 9차 시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가 가능하여 2회 이상 결석 시 수료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수업에 집중이 가능하신지. 나갔다도 때려친다. 그런가요?
수강 이유와 스케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다른 대기자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시사하고 들어갔어.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부담 없이 오늘 내로 부탁드립니다. 엄청 부담 가는데. 최종 참여 명단은 네,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문자 보내는 거죠. 불참 이렇게. 네. 그런데 실제로 불참 뜻을 보내신 분들이 줄줄이 주두두두 우두두 들어왔고 그렇죠. 또 감동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듣고 싶습니다까지 원래는 취소자만 연락하시라고 한 건데 나는 꼭 떨어뜨릴게요, 듣겠다. 막. 나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네. 답글. 네, 그런 문자까지 받아서 근데 그게 희한하게 딱 40명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임의로 사람을 자르지 않았고 자른단 말 죄송하지만 이게 뭐 임의로 신청자와 뭐 취소자를 저희가 나누지 않았고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했는데 본인 분들이 이제 스케줄을 다시 한번 보시고 2회 이상 빠지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 뒤에 근데 어떻게 수습하셨나요? 그 상처받으신 분들. 꼭 수료가 목적이 아니시라면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다음 대기자한테 양보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위로해드렸어요. 저는 위로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뭔지 모르고 대충 감으로 신청했고 저희도 많이 그랬죠. 예, 그 중간에 이탈해서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의 고민 없이 신청하는 이런 신청 문화도 이번 교육 과정에서 한번 점 찍어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네트워크까지는 아니어도 소속감이 그냥 네네. 그러니까요. 아마 그러니까요. 이수율이 엄청 높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기획된 것 자체가 사전 견학을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이후에 본 강의가 열렸을 때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달라고 1차 또 한번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저희의 취지를 설명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2차 모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완곡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 강의도 이후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아침 9시 반이면 보통 10시쯤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아침에 핵심을 30분을 또 넣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저희가 다양한 양성 과정을 거의 굉장히 많이 소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웬만한 양성 과정에 가면 다 만났거든요, 이 멤버들을,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사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시는 분들에게도 보람을 주고, 진행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끌어내고 있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거의 교육 선수들이시네요. 아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 두 가지가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교육 대상자들이 아침 일찍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통 40대, 50대 이런 주부들이 많잖아요. 아침 9시 반 마치기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뭐 약간의 특혜 같은 것도 있고요. 아침을 대용할 수 있는 간식거리. 보통은 뭐 샌드위치나 쿠키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 저희가 예산을 쥐어짜고 막 정말 대단하게 머리를 굴려서 아침 대용이나 하여간 대상자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 좀 케이터링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두 번째는 기획하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활동가로 일하면서 2시에 문자 보내고 하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걸 클레임 걸었죠. 2시에는 우리 서로 이렇게 자꾸 카톡 하지 말자. 새벽 2시. 예, 새벽 2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주최자가 되다 보니까 2시에 뭐 불만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일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서로 누가 시켜서 하면 불만인데 우리가 하자고 하고 내가 맡은 영역을 다 갈라서 하다 보니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주체가 된다라는 것의 재미를 좀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기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 준비 기간 동안 저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지 예전에 병원 가다 보면 잘 갔다 와 했는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지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 저는 그것까진 관심이 없고요. 신수가 원하신 분은 다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정책 위반자나 거버넌스에 계신 분들이 그 민간에서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은 끝났다. 그러니까 발전, 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핵심 요소는 내가 내 활동을 기획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역량 요소가 기본 이해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트렌드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저는 이게 이제 거버넌스 구역에 계신 분들이 잘 포착해야 되는 변화의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역량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메이커가 돼서 해보지 않고 요즘의 트렌드라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교사의 수준이 학생의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가 직접 체득하고 해봐야지만 그것을 아이들한테 하면서 뭔가의 자기만의 장점으로 융합해서 수업이 만들어지는 건데 전달이 아니잖아요. 수업은.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그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판을 여는 곳이 어찌 보면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함달하게 하는 걸 보면 이 민에서 판을 깔고 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 활동이 단순히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아니면 양성과 과정 아니면 발전 과정을 잘 운영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희정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거버넌스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게 좀 잘 그것도 정리하는 과정을 좀 하나 잘 챙겨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네요. 케이터링 궁금하다. 다음 주에 케이터링 심지어 얘기해주세요. 케이터링을 디자이너 분이 결합해 계셔서요. 여기 최상주의자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발전 과정이 벌써 반은 성공을 했네요. 잘 먹어야지 교육이 잘 되거든요. 네, 아니, 정말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 저희가 교육을 끌어간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책을 써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잘 대접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방송하실 땐 30분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벌써 45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마을도 없는데 계속해요, 그냥. 네. 발전 과정. 그 발전 과정이라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근대화를 떠올렸는데 지금 뭐 거의 기획하신 거나 기획 의도나 또 운영하시고자 하는 그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거는 너무 획기적이고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혁신교육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봉구 혁신교육이 지금 그 4년째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인 성과도 내고 많은 그 양적 성장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러는데 이 도봉구 혁신교육이 이제는 지금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서 뭐 잠시 멈춰서 또 점을 찍어보고 또 이제 다시 나아가려고 지금 에너지를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모으는 이때에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선생님들 어디 한마디씩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자꾸 키워드로 저의 컨셉이 키워드처럼 됐는데 자발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막 신이 나서 뭐 케이터링을 어떻게 했네 막 얘기했지만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혁신 교육이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젠 없고 우리 관심도 없다 약간 그러고 있던 차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좀 다른 거 우리끼리 민들레 읽고 그냥 마음 추스리자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 혁신가 처음에 제안받을 때 양성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을 받았던 저희 한 4명, 5명의 이 활동가들이 눈이 이제 반짝반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참 저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늘 했고 양성과정이 열릴 때마다 좀 아쉽다 했던 부분이 갑자기 딱 겹쳐지면서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 그 실무를 진행할 만한 한 6명의 사람이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각자 고민만 하고 그냥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래서 같은 함다락 안에서도 그냥 어떤 걸 할까라고 서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거에서 깊이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마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막 예산 짜고 있고 강사를 누구를 섭외할까 케이터링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걸 저도 보면서 또 오늘 이렇게 신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발성만큼 지금 우리가 만일 정체돼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이미 양쪽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예, 이번 저희 경우처럼 이런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거를 잘 평가할 수 있고 또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준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뭐 그게 도약을 하든 제2단계로 나가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자발성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우는 지속 가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활동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4년이 이제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이 지쳐요. 많이 지치는데 그동안 보면 활동가를 위한 뭔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활동가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진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비를 주고 활동가비 어느 정도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첫 해 시작할 때 여전히 50만 원인가요? 여전히 50만 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경력이 쌓이면 그 경력에 따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늘 똑같아요. 늘 봉사를 해야 되고 근데 활동가는 그래요. 그 돈이 50만 원이라 50만 원만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배, 몇 수십 배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래? 이런 소리도 나와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받고 얼마 받아요?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되게 활동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지속 가능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내가 하는 활동들이 만들어 놓은 활동들이 내가 그만두게 되면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또 그만두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활동가 양성 과정을 처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는 동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 활동가 한 명만 꽂아놓고 그 활동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는 진짜 활동가를 너무 힘들게 한다. 소진되고 그만두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이라서 저는 활동가가 계속 지속 가능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을 좀 혁신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일기 활동가 때 같이 하셨던 활동가 선생님들이신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김미영 쌤이 가장 골골대고 가장 힘들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속 가능?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2018년도 이런 얘기 하시면 진짜 때가 왔다.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면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시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선. 정책을 바라보고 정책을 쫓아가는 시선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넓은 시선. 네.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교육 혁신의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 혁신의 밖에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 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좀 넓게 하고 꼭 도봉구에 한정짓지 말고 좀 넓게 보자. 도봉구 정책과 도봉구에 있는 인프라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 안에서만 자꾸 꽁냥꽁냥 하지 말고 좀 넓혀보자. 도입해보자. 끌어당겨보자. 해보다 아니면 말면 되는 거지.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막혀있는 시선에서 좀 시선을 넓혀보자. 정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또 감동하셨어 논의에 우리 대해- 작가님. 아이고. 그러니까 그 선거 빨려 들어요. 연설 듣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 혁신교육은 지금 뭐 선생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자발성, 지속 가능성,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넓은 시선,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하니 뭐 질적인 성장은 이제 뭐 벌써 반은 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지혜로운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오늘 마을교육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 도봉구 혁신교육 4년차, 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그 기로에 서서 고민 많으신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그 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을 교육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 것을 기약하면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1시간. 네. 오늘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의 마을 교육 분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봉 드로잉, 도봉구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논의를 모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도봉 마을 교육 분과 노애경, 신수경, 김미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희정, 최인설, 진행 홍은정, 연출 박영록, 기술 지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기획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회, 제작 도봉 시민협력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리 뻗고. 단풍이 더 곱고 더 깊게 물들어가네요. 우리 마을의 울타리 도봉산도 울긋불긋 참 곱습니다. 도봉 드로잉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